반갑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항아리 표현 좀 해보도록 할게요. 항아리 뭐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건데 이게 좀 생각보다 조금 또 표현을 하려고 그러면 또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항아리는 오늘도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오늘 표현해 볼 건 지난번처럼 낮게 뭐 개체 묘사를 좀 해볼 거예요. 요 항아리를 표현을 해볼 거예요. 항아리 표현이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색을 어떻게 쓸까 막 고민하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쓰시는 색깔 그대로 그냥 사용하셔도 좋고 몇 가지 팁만 제가 뭐 좀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하기 전에 혹시나 이제 간단하게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뭐 어반 스케치를 지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간혹 이제 어반 스케치와 이제 그림들을 어떻게 규정을 지어야 될지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오늘 이렇게 하는 것들은 어반 스케치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고요. 저도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반 스케치를 기록을 하기 위해서 즐길 수 있으려면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그 표현 방식에 대한 선택은 개개인의 몫이겠죠. 근데 그 몫을 내 나름대로 좀 선택을 하고 표현을 하기 위한 방법 중에 제가 제시해 드리는 거는 이제 수채화의 표현 기법을 활용을 하는 거고요. 그 자체가 어반과 어떤 연계성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기법에 필요한 것들을 몇 가지 알고 있으면 조금이나마 두려움을 조금 벗어낼 수 있거나 아니면 뭐 꼭 수채화가 아니어도 다른 펜 드로잉의 수채의 퍼센테이지를 굉장히 줄여서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알아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강좌를 하는 것들은 단순히 수채화 기법을 연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9강, 10강 이렇게 두 강좌는 특히 그 9강은 뭐 복잡한 표현이긴 한데 이제 뭐 응용 표현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때는 제가 이제 어반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표현할 때 화면에서 어느 정도 어느 부분을 좀 생략을 하고 느낌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을 강조를 해야 될지 어떤 느낌을 이제 찾아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저의 방식대로 하는 거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항아리를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올라와 있는 요 항아리를 먼저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이 중에서 이제 가운데 가장 크게 있는 요 항아리만 그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거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뭐 항아리에 대한 구조에 대한 설명을 뭐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아까 설명드렸듯이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이렇게 3번이라고 봤을 때 상단부에서 보여지는 이 타원의 느낌과 중간에 2번에서 보여지는 타원의 느낌, 3번에서 보여지는 타원의 느낌은 각각 위에서 밑으로 점점점 내려보는 느낌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많이 차이는 나진 않지만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근데 이제 비례적으로 봐야 됩니다. 얘는 요 정도 크기이고 얘는 좀 더 크죠. 그리고 얘가 좀 가장 작은 크기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맨 위쪽에 그리고 중간 밑에가 비례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중간에가 크다 보니까 위아래 요 길이가 더 길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는 이런 반원이 돌아가는 타원에서 요 정도의 느낌보다 여기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 충분히 내려와서 돌아가는 느낌이 들고 이쪽은 더 많이 내려와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고 그리시면 돼요. 요거를 잘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림이 약간 뭔가 어색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위에가 이렇게 요 정도 기울기로 요 정도의 반원으로 타원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를 너무 이렇게 얇게 한다거나 그리고 다시 밑에를 또 뚱뚱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땐 이게 연결되었을 때 라인이 보여지면 어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이어집니다. 그래서 위에가 요만큼이면 밑에는 조금 더 뚱뚱한 느낌 그리고 맨 밑에는 더 뚱뚱한 느낌으로 해주셔야 위에서 점점 눈높이에 따라서 밑에가 더 많이 보이는 듯한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요게 기본적인 항아리의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기본적인 양감에 대한 표현을 좀 하기 위해서 이 구조를 조금 아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항아리를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는 어두움이라는 거를 잡아야겠죠. 어두움을 우리가 이제 위치를 그린다 라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그 위치가 어느 곳에 중간 톤이 있고 밝은 부분이 있고 뭐 이렇게 어둠이 시작된다 라고 설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항아리가 반사체이기 때문에 이 반사되는 부분 특히나 밑에 있는 물체가 내가 그리고자 하는 항아리의 밑에 면 쪽에 있는 어떤 물체들이 반사되어 보이는 곳, 그 반사광이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반사체이기 때문에 반사가 잘 되는 곳, 그쪽은 어두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거기가 정확하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진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이거 좀 풀어서 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는 항아리가 있으면 대략 중간에 이렇게 띠를 두르고 있는 항아리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 옛날 질그릇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많아요. 토기라고 해야 되나? 근데 요거를 지나서 그러니까 옆에 라인을 봤을 때 세로선을 그었을 때 세로선이 항아리와 맞닿아 있는 부분을 지나서부터는 반사체의 특징인 반사광이 이제 잘 보여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와 동시에 빛에 따라서 약간 다르겠지만 빛이 위에서 떨어진다라고 봤을 때 약 이 정도로 빛의 방향이 온다라고 했을 때 이곳과 만나는 곳, 이 정도 좀 되겠네요. 이렇게 만나는 곳 부분을 지나서 빛의 방향의 선과 항아리의 라인의 곡선의 분리가 되는 곳부터 어둠이다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완벽한 어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사체로서 주변에 있는 물체들이 반사돼서 물체의 모양이 보인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위에는 어두운 중간면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는 다 어둠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빛 방향에 의한 그림자가 이렇게 생겨서 이 방향에 의한 그림자가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나머지는 여기 뭐 다 거의 빛을 받고 있고요. 이쪽도 뭐 어둠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좀 어두운 부분이 약간 있고요. 여기는 언제 어두운 부분이 없지만 얘가 나오는 부분에 겹쳐진 부분의 그림자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흘러갑니다. 이렇게 대략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가장 밝은 부분은 빛 방향에 의해서 정해지지만 대략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크기를 3등분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 3등분을 하면 빛 방향 반대편 쪽으로부터 하나, 두 개와 첫 번째가 나눠진 여기 부분쯤에 이렇게 밝은 부분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편하시게 위치를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설명.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습니다. 중간에 뭐 중간 톤 뭐 이런 것들은 수채화라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막 정말 수채화의 고급 그런 스킬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중간 톤이나 이런 화려한 그런 것들은 일단 배제하고요. 간단하게 양감을 낼 수 있고 색을 조금 표현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상단부를 칠할 때 이 타원의 아랫부분까지 다 칠하지 마시고 일부를 좀 라인을 좀 남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건 지난번에도 다른 돌 같은 거 할 때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끊어진 부분도 있게 두 가지 색깔을 쓴 거고요. 상단부에 이제 마르기 직전이라기보다는 지금 좀 물기가 좀 남아 있고요. 마르진 않았을 때 푸른색 느낌을 이거는 그냥 색번짐을 줌으로써 약간 다채로운 색깔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모든 그림이라는 게 변화가 없으면 금방 재미가 없게 느껴지기 때문에 변화를 항상 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가장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빛이 반사되는 부분의 표현인데, 물 바르고 그냥 양쪽으로 원하는 색깔을 칠하시면 되는 건데 그게 조금 힘들다고 하시니까 자, 미리 이제 가운데 부분, 그러니까 밝음을 주어야 될 부분 쪽에 표현들을 조금 닦아놨어요. 그리고 지금 빛이 밝게 들어오는 부분이 약간 푸른색으로 보이고 있어요. 저 색깔을 다 표현하느냐, 뭐 꼭 그럴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푸른색의 항아리 일부를 하겠다라고 하면 푸른색으로 하시면 되고요.
난 푸른색보다 좀 그냥 누런색, 갈색, 뭐 브라운 레드 뭐 이런 쪽으로 브라운 계열로 가겠다라고 하시면 브라운 느낌으로 가셔도 좋습니다. 자, 하시기 전에 일단 원하는 곳, 칠하고자 하는 곳에 물을 발라야 되는데, 물 바르는 위치를 뭐 난 여기가 밝은 부분이라고 해서 밝은 부분만 물을 바르시는 게 아니라 보다 훨씬 넓게 발라주시고, 다른 색깔이 이게 같이 스며들어 와야 될 부분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 바르면 이렇게 스며들면서 가운데쯤을 남기면서 지가 알아서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자,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남기면 이게 젖어 있다 보니까 가운데 쪽으로 슬금슬금 이렇게 번져 오고요. 물기를 빼셔서 한쪽에는 이렇게 휴지를 잡고 물기를 좀 적당히 빼셔가지고 약간 이렇게 들쭉날쭉한 표현들을 좀 유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다 마르기 전에 그 다음 스텝을 가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저는 푸른색 지나가자마자 옆으로 이렇게 브라운 레드 같은 이런 브라운의 느낌들을 조금 얹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맨 끝에 부분에 아무래도 돌아 나오는 쪽에는 반사광이 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약간 보랏기가 돌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고, 자, 여기 아까 제가 밝은 부분이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마르지 않은 상태죠. 요거는 왜 오른쪽의 표현들을 조금 더 이어간 다음에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마르지 않은 상태여야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완벽하게 마르지는 않았을 때, 사실 이건 좀 타이밍이 중요한데 물기를 묻힌 얇은 펜으로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한번 물을 묻혀주는 거예요. 물만 묻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 놔두면 여기가 아직 완벽하게 덜 마른 물감을 물이 이렇게 밀어내면서 약간 밝아지거든요. 좀 말랐을 때 좀 표현이 더 가능해집니다. 전혀 다르죠? 아니, 저걸 어떻게 이렇게 그려? 라고 하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저거 뭐, 저거랑 똑같이 그려서 될 게 아니라, 내 그림이 누가 봐도 항아리 같은가? 항아리 다운가?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랑 똑같게 그리는 거에, 그런 생각이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비슷한, 난 항아리를 그렸어. 라는 거에 초점을 두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밑에 면의 표현들을 조금 이어나가겠습니다.